안녕하십니까. 저출산이란 학생 수 감소와 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지현지입니다. 먼저 목차로 보겠습니다. 목차는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출산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저출산이 교육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본 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서 먼저 전하는데요. 저는 크게 이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입니다. 과거 여성들은 경제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대부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여성도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전보다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교육 증대와 임금 수준의 상승은 자녀 양육의 기회 비용을 상승시키는 데 일바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녀 양육의 부담의 증대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자녀 양육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는 계속해서 양육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7년의 예상 양육비로 약 4억 원을 사용한다고 예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2024년으로 2017년에 4억 원을 예상했다면 현재는 양육비에 대해서 좀 더 증가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양육비의 증가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경제적 부담은 이제 저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입니다. 과거의 가족의 형태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적인 형태만을 추구해왔다면 현재는 1인 가구, 무자녀 가구 등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욱 다양한 가족의 구성 형태가 나타나서 자녀가 없는 가정도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오는 현재의 상황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결혼과 자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비혼, 무자녀, 비혼 동거 등 출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앞선 자녀 양육 비용 부담과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등의 이유로 자녀의 필요성의 부재와 부부 중심의 생활을 선호하는 경험 등이 발달되어서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1970년대부터 2024년까지의 출산율을 지금 그래프로 쭉 나타낸 것인데요. 1960년대쯤에는 이제 베이비 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 베이비 붐 시대 이후로부터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요.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금 현재 0.72%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한 모델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인구가 2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출산율이 0.72%라고 하면은 이 인구 중에 절반이 남자와 여성을 나눴을 때, 절반이 여성을 했을 때 여성은 총 72명의 인구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72명 중에서도 또 반을 나누어서 36명이 여성이라고 했을 때, 그 여성이 또 0.72%의 출산을 기록했을 때 인구는 26명이 되게 됩니다. 한 세대를 현재 지금 30년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 두 세대가 지냈을 경우 200명에서 26명, 약 10분의 1배 정도 감소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인구가 5천만 명이라 가정했을 때 두 세기 이후에는 두 세기 이후에는 10분의 1배인 500만 명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생률 감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정도 조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의 축소 운영 및 학교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게 되면서 학생 수도 자연스럽게 줄게 되고,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수도 줄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는 좀 더 이런 수용하는 학생도 줄어들게 되면서 현재 존재하는 학교보다 좀 더 적은 개수의 학교가 필요하게 되면서 많은 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입교원의 채용을 줄이면서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들이 맡게 되는 1인 학생 수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교사의 수는 좀 더 적게 필요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교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채용을 줄일 수 있겠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육지의 감소입니다. 학생 수와 교사의 수, 그리고 학교의 비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이때 학생들은 비교적
학교마다 교육, 직원, 교사의 질이 불균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으로 교육질의 감소를 조사해봤습니다. 변화하는 학생과 학교 그리고 교사의 모습을 조사해봤는데요. 이 그래프는 지금 학생의 수가 줄어드는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그래프 잘 안 볼 수 있는데 맨 왼쪽이 1985년부터 맨 오른쪽이 2016년도까지 그 학생의 감소를 그래프를 나타낸 것인데요. 1985년만 해도 각각 거의 50% 이상은 차지할 정도로 많은 학생의 수가 있었지만 현재에 들어왔을 때는 30%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수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요. 지금 2018년도에만 해도 비수도권 기준으로 49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2019년에는 50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총 193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빠른 숫자로 학교가 줄어들 경우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채용수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요. 2019년에는 약 3,990명, 약 4,000명 정도를 채용했는데 지금 2024년에는 그에 비해서 약 200명 가량 줄어든 교사를 채용하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상 그래프에 따라간다면 신규 교사의 채용수도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매년 약 200명 정도 가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 세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출산의 해결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볼래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례 참고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런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해왔던 정책이나 혹은 방안들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에 해당하는 방안을 참고해보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나 출산 시 줄 수 있는 혜택을 늘려서 저출산의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인식의 개선입니다. 비혼주의, 비출산주의 등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식의 개선을 도와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자녀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보육 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제 시간상 읽는 거 넘을까요? 아니면 읽을까요? 제가 학기 출산율이 뉴스에서 막 0.72%다, 서울은 뭐 0.6%까지 떨어졌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면서 이런 심각성을 조금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낮은 출산율은 미래에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인구에 비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좀 높아지게 되는 경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세대 간과 계층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이나 환경 조성, 인식 개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